저는 북한에서 한평생 땅속만 파고들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한 탈북 광부가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밝힌 북한 탄광촌의 충격적 실상. 그는 배고픈 아이들을 보며 세상에 알려야 할 거대한 진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살던 곳은 함경북도 탄광촌이었어요. 한평생 땅속만 파고들어 살았지요.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 나이가 40 중반쯤 되었을 겁니다. 탄광 안은 늘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갱도 깊숙이 들어가면 석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요. 흙먼지 때문에 앞도 잘 안 보이고 안전모 랜턴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 곡괭이질을 해야 했습니다. 시커먼 석탄가루는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 떨어질 새가 없었어요. 폐병으로 죽어가는 동무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니 이 회색빛 탄광이 제 숨통을 죄는 것 같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 그때는 풀뿌리, 나무 껍질이라도 씹어 먹어야 했어요. 석탄 캐는 일도 힘들었지만 배를 고르는 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살림이 너무 팍팍해지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장마당에 기웃거리게 되더군요. 몰래 들여온 약품이나 공업품 같은 걸 팔아서 강냉이 가루라도 사야 했습니다. 보위부에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걸 알면서도 그땐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픈 애들 눈빛을 보면 아바이 되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감시라는 게 점점 더 숨통을 조여오는 거예요. 장마당의 보위부 끈아풀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쥐새끼 한 마리도 그냥 못 지나가게 감시하더군요. 밤이 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불신검문도 잦아졌고요. 어느 날은 작은 봉투에 담은 약품을 몰래 팔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보위부 순찰대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몸을 숨기고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리는데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그림자마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이 말입니다. 우리 아내와 어린 딸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배고프다고 보채는 딸아이의 마른 손을 잡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깡마른 아이 얼굴을 보고 있자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이 땅에서는 희망이라는 걸 도저히 찾을 수 없었어요. 이 잿빛 탄광촌에서 딸아이의 미래마저 잿빛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딸아이가 어른이 되면 아바이, 왜 그때 우리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원망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자유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적어도 제 딸에게는 그 자유라는 걸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피눈물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아이들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해줘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지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아바이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번개를 맞은 듯 고통스러웠지만 말입니다. 그날 밤은 정말이지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어요. 두만강 얼음판 위에 서 있는데 발밑에서부터 냉기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온몸을 쑤시는 것 같았지요. 숨을 들이쉬면 폐 속까지 얼어붙는 느낌이었고 내쉬는 숨은 하얗게 서려 금세 사라지곤 했습니다. 위솥은 몇 겹을 껴입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뼛속까지 시린 바람 앞에서는요. 강가에 엎드려 기다리는 그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려 귀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보위부 놈들이 제 그림자라도 볼까봐 그저 숨죽이고 강 건너편만 노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 멀리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이 있었는데 그게 자유를 향한 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건너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우리 딸내미와 아내가 더 이상 곤주림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이 얼음장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조심스럽게
얼음판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몇 걸음 옮기자마자 쩌저적 하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옥죄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혹시나 얼음이 깨져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질까봐 그 공포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두려움에 떨면서도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발이 시리고 손끝이 저려 감각이 없었지만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딸의 얼굴이 아른거려 이를 악물고 내달렸습니다. 얼음판 위를 뛰는 제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혹시라도 국경경비대 초소에서 그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간혹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나 바람 소리마저도 저를 잡으러 오는 소리처럼 느껴졌지요. 그렇게 죽을 다해 달리다 보니 어느새 강 건너편 둔덕이 코앞에 보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둔덕을 기어올랐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 하나를 건넸을 뿐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살았다는 안도감 같은 게 밀려왔어요.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희망이란 걸 처음으로 품어봤지요. 그런데 그게 잠시뿐이었습니다. 브로커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저를 강 건너편까지 데려다 주고는 약속했던 돈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하자 그럼 알아서 살아남든가 하며 저를 낯선 길바닥에 덩그러니 내버리고 가버리더군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니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부터 말입니다. 제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겪어봤지만 여기 중국은 또 다른 지옥이더군요. 며칠 밤낮을 굶으니 배에서는 천둥이 치는 것 같고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음식 쪼가리라도 보이면 개처럼 달려들어 주워 먹었고요.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그걸 먹으면 배탈이 나고 열이 오르내렸지만 굶어 죽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무조건 북한으로 다시 보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보위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거나 평생 감옥에 갇혀 살게 될 거라는 그 두려움이 제 목을 죄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 지냈어요. 버려진 공장 창고나 낡은 허름한 집 구석, 심지어는 산속 동굴 같은 곳을 찾아다니며 잠을 청했습니다. 밤이 되면 먹을 것을 찾아 어두운 골목길을 헤매었고요. 쥐새끼처럼 말입니다. 숨어 지내는 동안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밤바람에 나무십 스치는 소리에도 공안이 들이닥친 줄 알고 벌벌 떨었고요. 낮에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할까? 탈북자라는 걸 알아챈 건 아닐까? 하는 의심과 불안감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요. 몸은 씻지 못해 냄새가 나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갔어요. 거울이라도 볼 때면 제가 아는 김철민이 아니라 짐승 한 마리가 서 있는 것 같더군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 대접은커녕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에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 생각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 아내와 딸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 그 애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매 순간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내 가족을 버리고 도망쳐 나온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악물고 버텨야 했어요.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이 그림자 같은 삶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을 통해 남조선 땅을 밟았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충격이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데 밤인데도
거리가 대나처럼 환하더군요. 번쩍이는 네온사인들이며 빌딩 벽에 붙은 거대한 전광판들, 북조선에선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지요.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 다음날 생활관을 나와 처음으로 가게 된 곳이 슈퍼마켓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보위부 감시를 피해 몰래 했던 장마당과는 정말이지 차원이 달랐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통로마다 상품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는데 종류도 어찌나 많은지, 쌀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잡곡이니 현미니 하면서 수십 가지가 진열되어 있더군요. 라면도 셀 수 없이 많고 과자며 음료수며 저는 그저 압도당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북조선에서는 배급받은 물건이나 장마당에서 겨우 구한 귀한 물건들을 아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마음만 먹으면, 돈만 내면 뭐든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뭘 골라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성였어요. 살 수 있는데도 고르지 못하는 저 자신이 참으로 바보 같았지요. 그저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카트에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채널이 수십 개나 되는 겁니다. 북조선에서는 국가가 정해준 몇 개의 방송만 볼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보위부 검열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했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드라마, 뉴스, 영화, 심지어는 외국 방송까지 리모컨을 쥐고 이것저것 눌러보는데 이 단순한 행위 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자유로 다가왔습니다. 그저 제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말을 가려서 하고, 혹시나 누가 듣고 있지는 않을까, 무슨 문제라도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했지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더군요.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저러다 보위부에 잡혀가는 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아, 여기는 말해도 되는구나.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구나. 그때 느꼈던 해방감은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배급받은 쌀 대신 제가 고른 쌀을 먹고, 국가가 정해준 방송 대신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고, 감시의 공포 없이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지극히 평범한 일들이 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구나 하고요.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저에게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 꿈만 같은 현실입니다. 처음엔 정말 얼떨떨했어요. 믿기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지요. 서울 땅을 밟고 보니 그 화려한 불빛이며 사람들이 맘껏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저한테는 또 다른 충격이더군요. 저 북녘에서 살 때는 상상조차 못할 일들이 여기서는 그냥 일상이지 않겠습니까? 길거리의 음식 냄새, 끝없이 진열된 물건들, 자기 마음대로 채널을 돌리는 텔레비전까지 모든 게 다 너무나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어리둥절한 채로 살았지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도 안 가고, 가끔은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며 보위부 감시관이 있나 없나 살피곤 했더이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섭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아,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말해도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를 수도 있구나. 내가 노력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잃었던 인간 존엄성을 되찾았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이겠지요. 처음으로 번듯한 일자리도 얻어봤어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장을 보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장마당에서 몰래 거래하다 보위부 눈치를 봐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당당하게 물건값을 치르고 영수증까지 받으니 말입니다. 제 가족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기분은 말로 다 표현 못해요.
그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저는 자유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먹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을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고난의 행군 속에서 가족 생계를 위해 암시장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살얼음 걷듯 보냈던 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의 그 차가운 물살, 중국에서의 배고픔과 추위,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지냈던 시간들, 그리고 꽃제비 아이들의 슬픈 눈빛까지, 이 모든 기억이 지금 제가 누리는 이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더군요. 이제는 제가 받은 이 희망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언젠가는 이 희망의 빛이 닿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 제 가족들처럼 자유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고 느낀 이 자유와 풍요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고, 언젠가 그 땅에도 진정한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 철민이가 그 길에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요.